안녕하세요 별님들, 점성가 연주입니다. 이번주 별자리 주간 운세 살펴볼까 하는데요. 원래 제가 이쪽에 얼굴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주는 제 얼굴 없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쓰는 그 녹화 프로그램이 갑자기 맛이 가가지고 아무리 깔았다 지웠다 하더라도 다시 안 돌아오네요. 그래서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얼굴 없이 녹화를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전과 같이 제 얼굴을 보면서 주간 운세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늘의 모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항상 우리 달의 위치부터 살펴보죠. 그 달이 지금 그 물고기 자리 19도에서 쌍둥이 자리 15도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는 지금 천칭 자리 이제 말미에 있는데, 천칭 자리 24도에서 정갈 자리 1도. 그러니까 24일 날에는 이제 정갈 자리에 진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23 또는 뭐 24일에 정갈 자리 진입,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달하고 180도의 각도를 맺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벤트가. 요게 이제 우리는 보름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름달. 태양하고 달이 지구를 가운데 두고 반대편에 위치했을 때 보름달입니다. 그게 이제 21일 날 0시경에 태양이 천칭자리 27도에 머무를 때 달은 양자리 27도에서 보름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말미에, 그러니까 23일, 24일에는 정갈자 기운이 이제 있겠죠. 태양이 정갈자에 들어가니까요. 말미에 이제 정갈자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름이라는 현상이 천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이 천칭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합삭이나 어떤 보름 같은 경우에는 일의 어떤 시작이나 또는 일의 마무리, 에서 이런 기운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좀 마무리되는 양상으로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갈 자리로 기운이 바뀌니까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18일에서 21일 경에 화성이 지금 보면 이 목성하고 120도의 각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목성이 지금 물병 자리 22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성이 천칭 자리 21도에서 23도까지의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이제 120도 각도를 맺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각도를 맺는 거를 영어로 아스펙트라고 하는데요. 좌상을 맺는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 좌상이 정확하게 0도 오차로 맺었을 때는 파틸이라고 얘기하는데, 0도 오차 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그 다음에 후 플러스 1도까지는 영향력이, 그 이벤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목성이 지금 22도면은 화성이 21도에서 23도 요 사이까지는 이 화성과 목성 110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고요. 그 기간은 18일에서 20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기 동안에 이제 현상은 뭐냐면 이 화성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성이라는 거는 매우 격렬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바깥으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을 가진 행성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위치한 어떤 궁의 어떤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매우 강해지는 천칭에 위치하고 있죠. 천칭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데, 지금 보면 또 천칭에서 보름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약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운의 클라이막스 같은 겁니다.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폭죽을 터뜨린다라고 그러면 폭죽이 가장 화려하게 터지는 그런 모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느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로 그러면 우리가 영상 3도에서 영하 2도로 떨어져도 우리는 놀라죠. 와, 이제 영하로 떨어졌어 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영하로 떨어졌으니까 춥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영상 13도에서 영상 3도로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영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격차가 지금 10도 가까이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춥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영상이지만. 그렇듯이 어떤 사건이 예를 들어
이렇게 부정적인 기운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운의 어떤 사건이 머무르고 있더라도 그 사건의 진폭, 긍정성이 매우 크다가 긍정성이 좀 적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운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화성과 목성이 그리고 천칭의 보름이 그 21일 날 일어나니까 보면은 18일에서 21일 0시까지. 근데 0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8일에서 20일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월화수죠. 월화수가 기운이 매우 강하다라고 봐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거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금토부터는 그 기운이 확 떨어지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확 떨어지게. 그러니까 확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더라도 이 시기 때 워낙 뭔가 클라이막스적으로 기운이 세니까 상대적으로 기운이 약해진 거를 우리는 확 떨어지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각 별자리별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기운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거죠. 천칭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상대방의 기운이 매우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상대방의 기운을 따르게 되겠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따라서 뭐 어떤 일들이 팍팍팍 진행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예를 들어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뭐 배우자나 아니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어떤 파트너가 일을 막 추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얼떨결에 그냥 그걸 막 따라가잖아요. 내가 그걸 반대할 뭐 명분도 없고, 또는 반대할 힘이 상대가 추진하는 힘보다 더 적다면은 그냥 맞춰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 기운에 휘말려서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되면 일이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중간에 내가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걸 조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가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일이 만약에 잘 되면은 굉장히 상대방에 의해서 나도 같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어떤 기운이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그거를 방해하거나 저항하면 관계가 나빠지겠죠. 나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따르게 되는데, 주의할 거는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뭐 심사숙고할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생각을 안 해보는 거는 문제죠. 생각할 어떤 타이밍이 짧을 수는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아주 깊이 오래는 못했다, 이럴 수는 있지만 나 아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따른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외부의 어떤 제안이라던가, 또는 어떤 외부의 어떤 뭐 미팅을 하자는 개념이나 뭐 같이 뭘 하자라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친구가 됐든 뭐 새로운 사람이 됐든, 그럼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제안을 내가 만약에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럼 이번 주에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제안이나 어떤 내가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그 결정이나 어떤 제안을 내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번 주에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된다. 확실하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솔로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뭔가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전반적으로 7번째 집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 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 자리가 6번째 집이죠. 6번째 집입니다. 6번째 집이고, 6번째 집이라는 거는 일상이나 어떤 사소한 어떤 일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어떤 업무나 그런 것들, 그런 일상적인 어떤 일, 그 다음에 뭐 매일매일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사소한 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컨디션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되게 격렬하게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면 뭐 파이팅 넘치게 뭐 대청소를 한다던가, 네, 파이팅 넘치게 그 반려견과 산책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파이팅 넘치게 뭐 집을 싹 뭐 수리하거나, 또는 뭐 월동 준비를 한다던가,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은 매우 좋을 수 있다. 매우 강하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에 유리하다. 이 시기 때는 내가 만약에 뭐 쌓아뒀던 일이라던가 어떤 일, 이런 거를 막 미친 듯이 막 처리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한 3, 4주 걸릴 일을 일주일 만에 내가 다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덤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좀 그건 있죠. 뭐랄까 밥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또 잠도 잘 자고 그러면서 해야 되겠죠. 뭐 잠도 안 하고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하면서 당연히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그 몸을 생각하는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떤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 식품을 먹는다던가 또는 뭐 병원에 간다던가 뭐 어떤 시술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들 볼게요.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5번째 집이 뭐예요? 천칭 자리죠. 5번째 집. 5번째 집은 나의 기운이 매우 강해진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거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유흥이나 즐거움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취미생활이 있다면은 매우 적극적으로 취미생활을 즐기고 그다음에 뭐 유흥을 매우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연애 중이면 매우 격렬하게 관계가 되게 익사이팅하게 뭐 어떤 데이트 같은 걸 한다. 익사이팅한 어떤 데이트, 안 해봤던 데이트를 한다던가 또는 안 해봤던 뭐 방식으로 뭐 성적인 교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애적으로도 매우 강렬하게 매우 익사이팅하게 그 다음에 어떤 뭐 즐거움이나 어떤 취미생활적으로도 매우 강렬하게 매우 익사이팅하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거는 놀 땐 좋죠. 또는 뭐 즐길 땐 좋습니다. 근데 그 여파 너무 우리가 익사이팅하게 즐기면은 한 하루 이틀은 멍하죠. 요거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또는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뭐 안 하고 그냥 미루고 그냥 미친 듯이 즐겼다. 그럼 나중에 그 일이 다 몰려야 안 몰려요? 몰려오겠죠. 그래서 노는 것도 좋고 즐기는 것도 좋은데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 그 다음에 자녀가 굉장히 에너지가 세지는 거이기 때문에 자녀 위주로, 자녀 주도로 내가 뭔가를 맞춰줘야 되거나 또는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입장에서는 천칭 자리가 네 번째 집이죠. 네 번째 집. 네 번째 집은 가족 또는 집, 그 다음에 어떤 사적인 영역, 뭐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강해진다라는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어떤 일들이나 상황들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서 빠르게 해결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이벤트를 어떤 갑작스럽게 가족들하고 뭔가를 뭐 보낸다던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가족들이 만나서 어떤 상황이나 일들을 진행한다던가, 또는 집 자체에서 집 안에서 어떤 뭐 파티를 열거나 또는 집 인테리어를 싹 바꾼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또는 뭐 집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던가 집 안에서 어떤 행동 일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집 안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또는 재택근무 같은 느낌도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또는 홈트 같이 집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어떤 행위들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집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의 어떠한 굉장히 에너지가 높고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활력 넘치는 어떤 행위들이나 사건이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 자리가 세 번째 집이죠. 세 번째 집. 그러면은 이동,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형제,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요게 뭐랄까, 이렇게 하나에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좀 정신이 없다.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신없이 이곳저곳 이동을 많이 한다던가, 갑작스럽게 멀리 여행을 떠난다던가, 갑자기 뭐 지방으로 KTX를 타고 갈 일이 생기거나,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형제하고 어떤 일을 같이 진행하기로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마음을 먹는다던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웃하고의 어떤 뭐 친밀하게 뭐 만나거나 이웃하고 같이 뭔가를 한다던가, 또는 반상회 같이 우리가 이웃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뭐 반상회나 뭐 학부모회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뭐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를 같이 뭐 결정해야 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공서에 가서 갑자기 뭐 문서를 처리하거나 이런 일들 있을 수 있고요. 그
그다음에 뭐 갑자기 여행 가거나 캠핑 가거나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갑자기 훌쩍 떠나보는 것도, 좀 안 가봤던데 도전해서 가보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너무 장거리 운행을 한다라고 하거나 그랬을 때는 좀 자동차 점검 같은 건 좀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천여자리 보도록 할게요. 천여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자리가 두 번째 집이죠. 그러면은 충동구매 뭐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의 급격한 변화, 갑자기 뭘 사거나 그게 충동구매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나의 재물이 늘어난다던가, 그 다음에 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게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박아놨던 뭐 옷 같은 거 있으면 싹 꺼내다가 다시 입고, 그 다음에 뭐 수선해야 될 거 있으면 다 수선해가지고 다시 새 옷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소유물들이 다시 리프레시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쓸 거 쓰고 뭐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수리할 거 수리하고 다시 새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사고, 지출이나 소비,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쓰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내 나아바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굉장한 뭐 바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뭐 요런 느낌들, 이 강한 시기다. 재물을 싹 한번 다시 정리하고 점검하던가, 그런 것들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쓸 거 쓰고, 재물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요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좋은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 입장에서는 자기 별자리죠. 이 천칭자리 태양이나 천칭자리 화성은 자기 위치입니다. 자기 위치라는 거는 첫 번째 집인데요. 첫 번째 집은 나를 나타내죠. 그럼 나의 기운이 매우 매우 강해진다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적극성을 띠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막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히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이 세상이. 예를 들어 저는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좀 보냐면은, 약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내가 조연이 돼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나한테 빛이 안 오고 그냥 보이지도 않으면서 활동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근데 이 스포트라이트는 계속 돌아가면서 비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나의 기운을 펼쳐도 주변이 잘 따라주는 시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천칭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주변의 방해나 어떤 저항이 별로 없고, 만약에 방해나 저항이 있더라도 내가 막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도전하거나 시도하거나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나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원히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끈기와 인내심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가장 용기를 가지고 저항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되지만, 시작한 다음에는 그걸 유지하는 거는 인내와 끈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도박이라고 치면, 도박적으로도 나한테 기운이 와서, 나한테 운이 와서 순간적으로 그걸 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땄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계속 딸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또는 내가 어떠한 일을 시도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기운이 세니까 나의 건강이나 육체를 다듬고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것인가, 잘 지킬 것인가,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기운이 세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오만하게 굴거나, 또는 화합이나 어떤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그 오만하고 자만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보도록 할게요.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자리가 12번째 집이죠. 12번째 집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의식의 차원, 그 다음에 인식하지 어려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휴식의 개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를 위한 위치가 아니고요, 주변을 위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화성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 주는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사는 그런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제 가족일 거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돕고,
그런 것들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맘대로 하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하면 일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막히고 뭔가 불화가 생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뭐 깨끗한 물을 먹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내 힘으로만 되는 겁니까?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에는 뭐 매일매일 뭐 365일 주변 돕고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주변을 더 많이 도와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또 잘 도와야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서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변을 돕고 짜증내고 나만 손해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게 곧 나를 돕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하고 화합하고 또 주변을 돕는 그런 지혜로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자리가 11번째 집인데요. 11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교적인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어울리고 뭐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어떤 만남, 모임, 뭐 그런 약속 이런 것들, 대외적인 활동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그것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결성하고 어떤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대외적인 활동이 매우 강해지고 폭증하고 시작된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어느 모임을 억지로 나가고 있다라 그러면 그 모임 더 이상 안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을 나가고 싶었다라 그러면 나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적극성을 띠고 대외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자리. 염소 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 자리가 이제 10번째 집이죠. 그건 뭐예요? 10번째 집은 사회적인 활동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업 활동 같은 건데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떤 발전이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 되고요. 적극성을 띠고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취업이나 이직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시작과 끝의 개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이 만약에 내가 나서는 것이 문제가 없고 내가 깜냥이 된다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습니다. 나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걸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건 좋지만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나한테도 이롭고 주변에도 이롭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인정받으면서 어떤 삶의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 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 자리가 9번째 집이죠.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 또는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또는 도전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또는 결정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상황을 급급하는 게 아니고 멀리 좀 시야를 내다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적극성을 띠고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시야가 넓어져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작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위드 코로나로 거의 확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풀기 시작할 건데 그러면서 활동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우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인으로 모인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해제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활력이나 에너지가 터지듯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점성학적으로는 이 화성하고 목성이 120도의 각도를 이룬다라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관하지 않고 서로의 서로를 비추는 형태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과라기보다는요, 동시성이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춘다라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시스, 이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이 천칭이 8번째 집이죠. 위기와 그 다음에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압력을 강하게 받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그걸 맞서야 된다. 매우 강력한 또는 직면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 우리가 보통 위기는 우리가 문제죠. 어떤 문제가 위기로 되고 이 위기가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고 해소될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은 뭐죠?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죠. 위기를 넘어간다. 이렇게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거가 이제 지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든 없어지든 사라지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평생 그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심리적이든 현실적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빚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 위기잖아요. 그럼 이걸 파산 신청을 하든 다 갚든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속 외면하고 그냥 계속 돌려막기 하고 나는 빚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이러면 이 문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고 이 위기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위기를 겪고 그 안에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는 뜻이거든요. 다양한 문제가 더 이상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없을 때 그것이 위기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든 어떤 식으로든 또는 남의 도움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않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어떤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18일부터 24일까지 운세입니다. 이번 주, 이 주 내내 춥다고 하네요. 춥다고 합니다. 춥다고는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의 사회적인 활력이나 개인적인 활력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뜨거운 역설적이죠. 그런 어떤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용기 잃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그 다음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여유가 되면 남을 도우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자기 학대라 아니면 오만함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남의 도움 받을 때도 있는 거고 또 살면서 내가 여유되면 남을 도울 때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우러지면서 사는 거죠. 영원히 어떻게 나 혼자 잘할 수 있습니까? 삶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점성학을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식으로 뭔가 삶의 어떤 철학이나 지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 점성학이든 타로든 삶에 대해서 보는 거고 그 삶을 행복하고 올바르고 뭔가 보람있고 그 다음에 좋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을 좋게 사는 게 무엇일까?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번다는 게 곧 삶을 올바르게 살고 좋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당연히 거지처럼 사는 거가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랑 무조건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점성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이제 당연히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는 일도 잘 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본다는 거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도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런 1차원적인 그런 행복도 있지만 더 깊은 그 다음에 본질적인 어떤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가끔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행복하시고요.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 코로나 끝난 거 아니니까 방역수칙 우리 모두 잘 지키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별님들 감사합니다.